70번입니다. 주변 건물이나 옹벽입니다. 철탑 등 터파기 주위의 주요 거주물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는 또는 측정기는 이렇게 물으면 되죠. 바로 피조메타라는 하중계를 말해 틸트미터, 이게 말쓰면 우리말로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건물 경사계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롤세드, 스트랜드 게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계측장치의 종류 및 설치 목적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6과목인 건설 안전 기술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째, 건물 경사계입니다. 틸트미터인데요. 지상 인접 건물로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레벨 앤 스텝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표면 치마계인데 주위 집안에 대한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거고, 그 지중 경사계는 인클리도 메타라 그래가지고 지중 수평 변이를 측해 흙막이 기울이는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중 치마계는 지중 수직 변이를 측정해 집안의 치마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요, 변형률계, 스트레인 게이지는 흙막이 버팀 정도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하중계입니다. 로드셀, 변형률계와 로드셀, 하중계는 알아놔야 돼. 흙막이 버팀되지 않은 토화, 토리벽에 어스 앵커의 인장력 등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하중계입니다.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간로속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토합계, 흙막의 토합의 변화를 파악하고, 간극수압계, 요놈도 피조메트를 알아놔야 되고요. 굴착으로 인한 지하의 간극 수압을 측정합니다. 지하 수위의 결은요, 워터 레벨 메터라서 지하 수위의 수위를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118쪽도 있지만 우리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17년 3월 5일, 17년 5월 7일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여러 번 출제됐고, 이 내용은 6과목에도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1번째입니다. 집안 계량 지정 공사 중 응결 공법이 아닌 것은 응결.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은요, 응결 공법이 아니고 바로 집안 보강 공사 공법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심층혼합 석회 처리 공법은 응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47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72번째입니다.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데요. 공기량 측정기는 딱 보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워싱턴 메타죠. 이렇게 쉽게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측정기 용도를 조금 더 설명할 디스펜서는요, 에이지의 계량 장치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미터는 바로 공기량 측정기고요. 배칭 플랜트는 콘크리트 배합 시 각 재료요 자동으로 중량을 계량하는 장치를 우리는 배칭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이더네이트는 이것만으로도 산업기에서 잘, 이더네이트가 뭐냐고 모래를 계량하는 장치를 이던게이트라 하고 있습니다. 워서클리트는요, 물시멘트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골재를 계량하는 장치를 워서의 클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7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인데요) 건축 시공 계획의 수립에 앞서, 건축 시공 계획입니다. 건축 시공 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건 어느냐 이 말이죠. 첫째, 공정별 재료 품새의 우선순위에 포함이 됩니다. 재해방지 대책 당연한 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건설 안전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3정 OS 해가지고 3정이라는 것은 정품과 정량과 정위치가 됩니다. 정위치가 되는데, OS는 뭐냐? 정의, 정돈, 청소, 청결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6S라 그래가 여기에다가 6S가 세이프트 해가지고 안전도 포함을 시켜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우리는 재해 방지 이렇게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표도 작성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원청토의 제작이 원척도 제작인데
원척도를 다른 말로 뭐요? 현치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현치도는 여기 해놨어요. 구조 설계도로부터 실제 길이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계획의 내용 및 순서는요. 현장원을 편성하고 공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가설 준비물을 결정하고 재료 선정 및 결정을 하고 재해 방지 대책 및 무료 대책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치도, 원척도는 우선순위에 배제가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대규모 공사예요. 공사 시 한 현장에 안에서 여러 지역별로 공사를 분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서울에서도 하고 원주에서도 하고 대구에서 이런 거 가지고 공정도 아니고 바로 이걸 가지고 공구죠. 공구.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구별 분할도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할도급은요. 전문 공사별 분할도급, 공정별 분할도급, 공구별 분할도급. 공구별은요.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을 우리는 공구별이에요. 그래서 맥공구, 1공구는 포항, 2공구는 인천, 3공구는 서울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 공사별 분할도는 이거는 설비 공사를 주체 공사에서 분리하여 전문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고요. 공정은 정지라든지 기초라든지 구체 마무리 공사 등을 가정별로 나누어 도급을 주는 가지고 공정별 분할도급이 돼요. 우리 교재 4-12쪽에 분할도급이 있고요. 2017년 9월 23일도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75번째입니다. 다음 중 철골 세우기 기계가 아닌 것은 철골 세우는 겁니다. 철골 세우는 스티프레그 대리. 이거는 뭐입니까? 스티프레그 대리기도 하기도 하고 일종의 삼각형이라 그래가지고 삼각 대리기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요. 개이 대리 또는 가이 대리기라 그러고 역시 뭡니까? 이것도 철골 세우기 기계고요. 그 다음에 트랙 크레인도 철골 세우기 기계가 되겠어요. 여기는요. 펜뉴매틱 해머예요. 이거는 공기차각금인데 제가 그림도 이렇게 하나를 구해서 그렸습니다. 공기차각기라는 것은 압축 공기를 동력을 하여 충격을 가하는 도구, 피스톤의 도움을 받아 바위나 콘크리트 등 매우 단단한 물질을 우리는 깨트리는 공구를 가지고 공기차막기 혹은 펜뉴매틱 해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요. 실제 이 펜뉴매틱은 뭐 이런 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차광계 같은 단단한 물질을 깨뜨려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골 세우기 기계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림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76번째입니다. 76번째는 기존에 구축된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 건축물 지방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인데 사실 기존 건축물을 나무집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공법이 뭐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엄청 했습니다. 아래 항상 나는 숙여야 된다. 남한테 겸손해야 돼. 이렇게 바로 보냈다. 언더피닝 공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학문적이 아니에요. 언더피닝은요. 인접한 건물도 구조물의 침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집안 보강 강법입니다. 이게 언더거든, 언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사부 일체라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뭐 이승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첫째 그 스님 이름이 그 지금 법륜 스님이 말하는 거,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법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3가지 법어를 넣는데 당신들은 첫째 겸손하라 그랬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정말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 비비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당당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겸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검소하라 그랬어요. 검소. 검소라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검소한다 그러면 밥도 2,000원짜리 사 먹고 옷도 그냥 떨어진 거 주워 입고 이런 것이 검소가 아니고 자기 수준과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걸 검소라고 이렇게 하게. 다시 이야기하면요. 검소는 옛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회장인가요? 그런 분들이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정말 밥도 안 사 먹고 그 핫바집에서 그냥 그 2,000원짜리 밥 먹으면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이 검소가 아니죠. 그분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내수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사실 제가 옛날에 클 때는요. 내수 경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잔악계나 불조심도 하지만 잔악계나 돈 버는 저축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써라는 주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면 지금 우리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서 저축은 불가능해요. 사실 저도 안 돼요. 저도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절대 마이너스 통장 쓰지 마라 근데 오늘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화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화는요. 바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치유, 사람 병에 걸렸을 때 자연으로 모든 게 치유가 다 된다 그래요. 자연 치유가 안 되니까 뭐냐면 약을 먹어요. 약으로도 치료 안 되니까 우리는 칼을 뗍니다. 칼도 안 되니까 불로 본신다 그래요. 정 못 치는 병을 가지고 우리는 불치의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언던데 우리는 나무 집을 사실 내가 오늘 이 집 우리 집을 지어가면 옆집에 있으면 옆집의 건물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지 되겠습니다.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합격 날개 용어의 정의도 있고 우리는 2017년부터 계속 쭉 출제되었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18번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6번째 6과목에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7번을 한번 보죠. 77번은요. 철골 구조는 농막이 칠해요. 우리 철골에는 농막이 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요. 대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실시해야 될 것은 뭐요?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실시해야 되죠. 매입됐다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니까 페인트 칠 할 필요 없죠. 답은 1번이에요. 둘째,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 마찰면 칠하면 안 되죠. 그 다음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 밀폐되면 칠하면 안 되죠. 조립되는 부분은 역시 칠하면 안 돼. 그리고 농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 매립되는 부분. 여기 잘 봐야 돼. 매립 또는 매입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칠해야 돼요. 조립에 맞닿으면 칠할 필요 없죠. 현장 용접하는 부위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도 할 필요 없어요. 용접 부위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고장력 볼트 마찰 접합에 마찰면,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에 밀폐된 기계깎기를 마무리한 면에도 역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4-88쪽도 있지만 2017년 9월 23일, 2018년 3월 4일 산업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산업기사 문제도 가끔씩 보셔야만이 완벽하고 안전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은 콘크리트의 수하작용이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시멘트는 분말도가 클수록 수하작용이 빠르다. 맞죠? 2번,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감소하여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애매한 거예요.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애매하지만 공식적으로 2번으로 발표했고 답은 영원히 2번이 되겠습니다. 셋째, 비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하작용을 촉진시켜 워커빌리티가 저하되죠. 넷째, 세색의 사용은 워커빌리티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4-57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79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잘 알죠. 피어 기초 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이 피어 기초는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대구경 말뚝 공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량진에 있나요? 여의도 63빌딩이라고 그러죠. 63빌딩. 63빌딩이 바로 피어 기초공사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피어 기초공사는요. 중량물 구조물을 설치하여 있어서 집안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 수직 지지력이 부족하고 그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초 집안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경우에 채용하는 방법이죠. 맞는 말입니다. 둘째요. 굴착된 흙을 직접 탐사할 수 있고 지층의 상태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셋째, 무진동 무소음 공법이에요. 무진동 무소음이 없어요. 왜? 엄청난 큰 말뚝을 하는데 무소음 무진동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타 기초 형식에 비하여 공기 및 비용이 적게 된다. 공기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틀렸어. 이게 답이 되겠고요. 피어 기초를 채용한 국내의 최고층 건축물은 현재도 존재가 있는 여의도 63빌딩이 되겠습니다. 피어 기초란 지름이 큰 말뚝을 말하고 지름이 큰 구멍을 굴착 구멍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들어진 기둥 형태의 기초를 말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63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입니다. 그 지수 흙막이 벽으로 그러면 벌써 이게 지수 흙막이 벽 하면 답이 나와야 되죠. 말뚝 구멍을 이라면 지수 흙막이 벽 대표적인 것이 이 코스 파일 공법이 되겠죠. 하나의 걸음으로 뚫고 콘크리트 타설에 만든 후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다음 말뚝을 건너뛰어서 하는 구멍을 흙박이 벽을 뭐라 이걸 가지고는 이 코스 파일 공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수 흙막이 만드는 대표적인 공법이 바로 이 코스 파일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벽을 만드는 공법이고 보링 비트나 해머 그랩으로 구멍을 뚫고 벤토나이트 용격을 펌프로 순환시켜 스크린으로 분리 제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흙막이 효과가 매우 좋고요. 도시 소음 방지도 좋습니다. 인접 건물에 침하 우려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바로 이 코스 파일 공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8년 4월 28일 건설 안전기사 필기 제 4번째 과목인 4과목 건설 시공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건설 재료학을 함께 하겠습니다. 건설 재료학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완벽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